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날 3대 지수가 조금씩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은 7거래일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어땠습니까? 네, 뉴욕 증시 시장 3대 지수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5월 소매 매출 증가율이 시장 예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승해 소폭이지만 일제히 랠리한 것인데요.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25% 오른 38,834.86에 나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03% 오른 17,862.2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7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S&P 500 지수 또한 어제보다 0.25% 오른 5,487.03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어제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었는데 오늘도 오르면서 올해 들어 31번째 최고가 기록을 썼습니다. 오늘의 뉴욕 증시 주인공은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가 3% 이상 급등함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MS를 꺾고 결국 시총 1위에 등극한 것인데요. 엔비디아는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한 이후 13일 만에 MS마저 제치고 시총 1위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어제보다 3.51% 급등한 131.58달러를 기록하고 시총은 3조 3,350달러로 불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급등한 데는 어제 미국의 최대 기술주 상장 지수펀드 ETF가 애플의 비중을 줄이고 엔비디아의 비중을 대폭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엔비디아 투자 비중을 기존의 6%에서 21%로 상향 조정한 대신 애플의 비중은 22%에서 4.5%로 줄인 건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대표 기술주가 애플에서 엔비디아로 변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월가의 애널들은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제 대형 기술주 7개를 지칭하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중에서 엔비디아만 빼고 모두 올랐다면 오늘은 반대로 엔비디아만 빼고 모두 내렸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시총 1위로 올라서면서 1위였던 MS는 0.45% 하락했고요. 애플 또한 전날 급등세를 뒤로하고 다시 1.10%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시총 순위는 1위 엔비디아, 2위 MS, 3위 애플이 됐습니다. 구글은 1.21% 떨어졌고요. 아마존 0.68% 하락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와 테슬라는 각각 1.41%, 1.38% 내려앉았습니다. 전기차 종목들은 대체로 약세였습니다.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커가 파산보호를 신청해서 충격이 컸는데요. 피스커는 54.88% 추락했습니다. 피스커는 지난해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오션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섰지만 시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미 전기차 시장이 냉각 조짐을 보이면서 전기차 공급 초과 흐름이 나타난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테슬라의 성공 신화를 이어가려던 피스커는 결국 첫 모델을 출시한 지 약 1년 만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테슬라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어제 중국 상하이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험 승인이 났다는 소식에 5% 넘게 급등했었지만 테슬라는 피스커 파산보호 신청 소식에 오늘은 1.4% 하락했습니다. 루시드와 니콜라도 동반 하락했는데요. 루시드는 1.53% 밀렸고 니콜라는 2.08%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결국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또 이렇게 분위기가 갈리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개장 전에 나왔었던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흐름이었었는데요. 연준까지 해서도 발언들이 이어졌었습니다. 분위기 어땠나요?
네, 사실 오늘 3대 지수는 오후 중반까지도 혼조세를 보였었는데요. 미국의 5월 소매 매출 증가율이 시장 예상의 절반 밑으로 그치자 보합권의 혼조세를 보이던 3대 지수는 막판에 나스닥 지수가 상승 흐름에 합류하면서 일제히 오른 건데요. 소비 약화 조짐이 보이면서 연준이 최소 2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기대가 커진 게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5월 소매 판매는 7,031억 달러로 전월 대비 0.1% 늘었습니다. 월가에서는 전월 대비 0.3% 증가를 예상했는데 이보다 밑돈 것이죠. 4월 소매 판매 증가율 0.0%도 0.2% 감소로 수정됐습니다. 자동차를 제외하면 소매 판매는 0.1% 감소했는데요. 예상치 0.2% 증가를 훨씬 밑돈 수치입니다. 소매 판매는 미국 전체 소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소비는 미국 국내 총생산 GDP의 3분의 2에 달합니다. 소매 판매가 줄어들면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이처럼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강화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오늘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미국 연준이 오는 9월 FOMC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내릴 가능성을 67.8% 반영 중입니다. 전날 61.5%에서 상승했고요. 11월 0.25%포인트 이상 내릴 가능성은 전날 75.6%에서 79.8%로 높아졌습니다. 오늘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위원들은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 시그널에 환영하면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2% 목표로 낮아지고 경제가 매우 강력한 지지력을 보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금리가 향후 2, 3년간 점진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정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보다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했는데요. 그는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로 가는 경로에 국권이 있는지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했습니다.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총재는 4월과 5월 소비자 물가가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고무적이었다면서 우리는 앞으로 몇 달간 더 많은 지표를 보게 될 것이고 정책 관점에서 반응하기 위해 좋은 입장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뉴욕 증시는 한 차례 쉬어가게 됩니다. 내일이 미국 노예 해방 기념일이라 휴장하기 때문인데요. 지표는 6월 전미 주택건설업협회 주택가격지수가 발표됩니다. 내일부터 이번 주말까지 주택시장 지표가 지속적으로 발표 예정인 만큼 관련 지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준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어제 어느 정도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지표가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인 뉴욕 김한희 특파원이었습니다.